(2025년 12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통일교와 민주당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주제죠. 암살이 두렵나 아니면 민주당도 돈 받은 게 두렵나. 민주당이 통일교 사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암살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도 돈 받은 게 두려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해산하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그 해병 사건 있죠. 최해병 사건.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 갖고 특검까지 운영했는데, 제2의 해병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 세계본부장이라고 하는 윤영호 씨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가 한약자 씨, 지금 통일교를 이끄는 사람이죠.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줬다. 네. 그래서 현재 권 의원은 기소돼 있나요? 구속돼 있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2018년과 2020년, 이때는 문재인 정권 때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민주당 전직, 현직 의원들한테 건넸다. 그러면서 15명의 민주당 관계자 이름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원래 8월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수사했으면 되는데, 특검은 자기네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뭐뭐뭐 하라고 돼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8월 달에 이걸 알았으면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도 별건으로 많이 기소를 했죠. 그래 놓고 이제 특검을 끝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윤영호 씨가 민주당에도 돈을 줬다. 네,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양반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12월 10일 결심 공판, 이 구형이 내리는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앞선 재판에서 2017년, 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가까웠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니까. 평화 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4명에게 어프로치했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아까는 특검에 얘기한 거고. 평화 서밋은 아마 그 통일교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전직 해외 각 나라 그 총수들을 모셔놓고 하는 행사일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하려니까 당시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장관급 4명한테 접근했다. 라고 했고, 결심 공판이 10일 날 열리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이미 예고했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15명한테 금품을 건넸다는 건 이미 특검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걸 얘기하겠죠. 이 정도면 특검이 당연히 상부에 보고하죠. 당연히 보고하죠,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책임을 날라갑니다, 이거. 근데 정자법 위반 혐의 시효는요 7년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일어난 사건, 17년은 이미 끝났고, 18년에 일어난 사건은 이번 12월 말이면 시효가 만료되니까 사실이라도 아무 수사도 할 수 없죠. 수사를 해도 기소를 할 수가 없죠.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월부터 질질 끌다가 이제 이 특검을 끝내야 하는 시점이 되니까 이 특검팀이 요건을 별도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12월 9일날. 그러니까 이거는 웃기는 작태죠. 그런데 이걸 사전에 보고받았음이 틀림없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입니다. 9일날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콕 찍어서 종교단체의 정치개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해산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 처장한테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것 지시했는데 했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2일날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거죠. 조 처장이 검토한 거 보고했다 그러니까 그럼 보고했으면 읽어봤어야지. 이재명은 못 받았다. 못 받았대. 지가 안 받겠지. 그리고 결론이 뭐냐라고 하니까 조 법제처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이거 바로 정보가 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해산이 가능하다. 지금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권성동이한테 돈 주고 한 것이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가 있고 법원이 그에 대한 최종 판단하지만 해상 권한은 우리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할 겁니다. 그 재산은 정부에 기성되는 건 아니냐라고 계속 캐물었어요. 이거는요, 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 사망사건 났을 때 처음에 그 박종훈 군사경찰단장이 해병 사단장도 입건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했죠. 전 수사권도 없는 친구가. 그걸 보고받고 어떻게 사단장까지 하느냐라고 해서 박종훈 씨가 만들어서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의견서를 국방부가 안 보내고 어쨌다. 그래서 이게 외압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해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 다투고 할 문제인데 이거 해산시키라고 방방 뜨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2의 해병 사건이 아니고 뭡니까? 법제처장한테. 법제처장이 이런 거 판단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도 있는데 왜 법제처장한테 이걸 왜 시켜? 법제처는요, 법을 적용하는 걸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만든 각종 법안들을 그걸 검토하는 거지. 차라리 이건 법무부가 맡고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있잖아. 거기 법무비서관이 있잖아. 그 친구한테 맡겨야지. 근데 왜 해산하라고 그래? 이 종교법인은요, 이 종교도 다, 우리도 왜 학교니, 이런 거, 신문사 같은 경우도 다 법인이잖아. 법인체잖아요. 사단법인도 있고, 종교법인도 있고, 학교법인도 있고. 그거를 해산하고 말고는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아마 문화관광부에 종교과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법제처장한테 막 이렇게 들이따져. 그러니까 법제처장이 민법 38조에 해당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상당한 압박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민주당도 돈을 받았다고 이 준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특검은 계속 쥐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다 된 시점에서 자기네가 해산할 때 국가수사부에 넘겼고 이게 커지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은 통일교를 해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법제처장을 압박을 넣고 있는 걸로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통일교를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은요, 일본 때문에 또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암살됐죠. 아베 전 총리가 사제총을 맞고 자위대 출신의 일본 청년이 쐈죠. 22년에 일어났네요. 야마가미 데스야입니다. 야마가미가 쐈습니다. 그 친구는 자위대 출신인데 이 야마가미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공판을 했는가 하면, 작전을 짜서 했는가 하면은 이 아베를 암살한 거는 정치적 동기가 아니고 종교적 학대 때문이다. 종교적 학대가 뭐냐 그랬더니 이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통일교의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야마가미의 아버지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한 1억엔, 우리 돈 한 10억 원 정도 받았죠. 그거를 통일교에 헌금을 했고, 그래서 야마가미의 집안은 어려워져서 그런 대학도 가지 않고 단념했다. 그리고 야마가미는 경찰서에서 헌금 때문에, 어머니 헌금 때문에 생활이 파탄났다. 그에 대한 원한 때문에 통일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라고 진술했답니다.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로서 거액을 헌금했고 아버지 사망금, 보험금을 다 헌금했고 자기는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통일교와 가까운 아베를 암살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일본 법원은 통일교한테 일본 통일교 해산령을 내렸습니다. 해산하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교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일본에서는 종교법인법 제81조 1항 1호를 근거로 해산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1호가 뭔가 하면 법령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법령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공공의 법리를 해친
것이 인정돼야 된다. 법령을 위반하여가 먼저죠. 이거는 이 옴진리교 있죠. 살인가스로 테러를 했던 그 옴진리교는 해산이 됐습니다. 옴진리교는 분명히 법령을 위반했죠. 살인가스를 뿌려서 사람들을 테러했으니까. 그럼 통일교가 법령을 위반했느냐? 지금 통일교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건 아직 일본 내에서 나온 판결은 없어요. 기소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마가미라는 친구가 아베를 암살했는데 암살하게 된 동기가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많은 돈을 헌금했기 때문에 불만을 품었고 통일교가 갖고는 아베를 노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통일교가 법령을 위반한 헌금을 받은 게 그게 법령 위반이냐? 뭐 다퉈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판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는 분명히 법령을 위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공의 법리를 해치는 뭐 거기에 헌금을 받은 게 공공의 복리를 해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왜 우리를 해산하냐고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995년 도쿄 고등재판소, 우리로 지금 도쿄 고법이겠죠. 거기서 이 81조 1항 1호를 해석한 적이 있는데 하나의 판례겠죠. 고등법이니까 판례가 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종교법인의 대표자든 간부가 자신이 직접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 또는 모은 재산과 이를 기초로 형성된 인적, 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형법 등의 금지 규정 또는 명령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하고 형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하고 그것이 사회 통념에 명백히 위반되고 공공복리를 해친다는 경우다라고 해서 이건 아마 옴진리교 때 나온 것 같아요. 옴진리교는 분명히 형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산 명령했는데 통일교 지도부나 자기네 조직이 형법을 어긴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좀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보고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가 돈을 줬다는 거 갖고 이제 해산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하게 되면 통일교 측에서 가까운 사람이 쓰리 쿠션으로 자극받은 사람이 이재명을 암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수 세력, 보수 종교단체가 대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노선을 걷고 있죠. 지난번 광주에 가서 시위를 했던 소년보 목사도 뭐 교육감 선거에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고 해서 지금 뭐 기소를 했던가요? 지금 하여간 반 이재명 선에 섰던 종교인들은 줄줄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 건들고 있어요. 또 김건희 씨가 만났다고 하는 교회의 유명한 인사들 다 불러 조사했고 또 해병 1사단장이 막 쫓길 때 만났던 종교인들도 비호 세력이라고 조사 다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겁을 내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계는 자기들 세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은 그들이 테러할까봐 겁을 내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아까 이제 이 법제처장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는 지금 이재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이건 해산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가 봤어요. 헌법에서 종교가 나오는 거 뭐가 있나 봤더니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교라는 걸로 또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종교에 있다는 걸로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지금 아닌가? 거꾸로?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헌법 위반은 이재명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돈을 줬기 때문에 통일교와 정치는 분리가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 돈 받은 사람들 문재인 정권 때 그건 뭐야? 그러니까 그게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걸 모으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법제처장은 민법 38조를 거론하면서 여기에 맞아야 종교법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8조는 뭔가 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통일교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종교를 하게 되는데 정치하려고 통일교가 정당 만든 적이 있잖아요. 가정당. 그걸로 그럼 해산시키든지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근데 내가 알기로는 가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거는 별도 법원이었을걸? 그 돈 준 거는 그러면 정치 행위 한 거니까 그걸로 처벌하면 되겠네. 권성동이 준 거 하고
민주당 줬다니까 민주당 같이 처벌하면 되겠네.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 아직 확인 안 됐죠. 민주당 통일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데서 만약 뭐 돈을 줬다고 하면 다 해야지. 근데 안 하잖아. 그 종교계에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거래를 할 때 되게 돈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고 돈 얼마 받았다는 걸 정확히 기록하죠. 근데 종교계에서는 뭐 베푸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그냥 툭툭 던져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그거를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갖고 있다가 그냥 필요하면 그냥 써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스님들도 보게 되면 막 이런 데다 돈 넣고 있다 휙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대충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안 하더라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느냐. 종교도 돈이 있어야 움직이고 종교기관에서도 뭐 시설을 짓는다 하려면 그 지역 정치인 돈 받아야 되니까 다 접촉이 있습니다. 이걸 다 시비로 걸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뭐려고 지금 법제처장을 통해서 압박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신천지 사건을 가지고 지난번에 뭐죠. 그 코로나 돌 때 그거 갖고 압박해서 좀 재미 좀 봤죠. 신흥종교, 사이비란 종교 이런 걸 압박하면 득을 본다. 기성종교는 건드리면 당하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종교전쟁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종교전쟁이 이런 거야? 종교전쟁은 이재명하고 종교단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종교끼리 싸우거나 뭐 그런 거지. 하여간 지금 뭐가 정리가 안 되고 적개심만 나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그 홍보수석한테 언론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자기는 김현지 그 김남국이하고 문 의원이 주고받은 데서 현지 누나 있건 참 곤란한 거잖아요. 그거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꾸 뭔가 지금 일으키려고 난리야. 아니면 진짜 쓰리쿠션 오나 암살이 두려워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돈 받은 게 터져 나오면 그게 두려운 건지. 왜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그러죠? 종교단체랑 각을 세우면 자기가 영웅이 되나? 일본에서의 통일교 해산도 좀 지켜봐야 돼요. 또 상급법원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지금 통일교 측은 보니까 자기네가 뭐 60년 역사인가? 단 한 번도 형법 위반한 게 없고 한데 이게 단 한 번도 없겠지. 이게 뭐냐 하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일본에서 해산이 되면 타격이 커요. 일본 신자들의 헌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일본에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런 통일교를 물론 기독교 일부에서는 통일교를 사이비시하는 건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몰아갖고 국힘당과 덩어리로 몰고 가? 글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싸움 때문에 이재명은 스스로 지뢰를 받는 그런 상황에 몰릴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